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경제 침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라. 경제 재도약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 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경제 상황입니까? 네, 경제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명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밖으로 지금 산업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산업적 입지를 우리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출산, 지방소멸, 우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타결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이 경제 운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자, 정부의 책임, 무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역할은 관찰자나 조력자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위기 해결사, 혁신 기업가적 역할로 가야 됩니다. 재정 정책 기조 변해야 됩니다. 국가 혁신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전략적 재정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매년 재정 적자를 일정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중기적 시각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적자를 좀 늘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는 경기 변동 주기별로 사이클을 전체로 보고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기근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기 경기 변동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 이 모두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는 매년 재정 적자를 GDP 3% 미만으로 하겠다라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달성이 됐습니까? 한 번도 4년 동안 달성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실 진단 그리고 실용적인 재정 운영 정책을 기조로 해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저는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동의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러한 재정 운영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번 추경입니다. 새 정부의. 자, 이런 추경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판이 있죠. 특히 야당에서 비판을 합니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당선 사례입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크게 는다. 물가, 국채 다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경이 재정 포퓰리즘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잣집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돌잔치, 호합한 잔치를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입니다. 자, 지난 4분기 동안 우리 경제 성장률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경제 성장률 지금 0% 됩니다. 전망치들이. 잘해야 지금 OECD에서 1%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의 체감 지표들은 더욱더 지금 심각하죠. 지난 4년간 소비 증가율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고용 증가율 반 토막,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 3.8% 역대급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 마저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9%나 지금 감소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빈혈 상태에 빠진 내수 경제에 수혈을 하자는 이 조치를 가지고 당선 사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철저하게 네.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그렇습니다.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굳이 당선 사례금의 사례가 있다면은 22년도에 윤정부 출범하면서 62조의 역대급 슈퍼 추경을 했죠.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전에 4.7% 급반등했죠. 그리고 22년에 2.6% 성장했어요. 그때 역대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당선 사례금이지 지금처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추경을 당선 사례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입시다. 네, 지금
이번 추경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시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유사한 경우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률 0.8%, 지금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 0.8%로 보고 있죠. 네, 그 당시에 추경 규모가 정부 재정 대비 10%에 달했습니다. 자, 이번 추경 지난 윤 정부에서 했던 1회 2회 다 합쳐서, 그리고 이번에 세입 추경까지 합쳐서 44조 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추경 비율은 6.6%입니다. 세입 추경 빼버리면 4.9%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최소 규모로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를 이제 걱정을 합니다. 지금 물가 1%대로 안정되고 있죠, 이영일 차관님? 지난달에 1.9%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은행에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을 지금 예측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차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내년에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갈, 0.1%포인트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 물가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내수 부진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공급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유가죠. 유가는 우리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한 7, 8% 됩니다만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보면 40% 정도 차지해요. 그런 이러한 유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죠. 예, 현재는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좀 잠잠해져서 돌아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배럴 당시 $60 수준으로 지금 안정이 좀 돼 있는 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채가 이번에 19.8조 이제 추가 발행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국채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6월 현재까지 국고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한 24조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제 시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을 좀 선호를 하고 또 우리 달러 약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분간에 원화 국채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저는 견조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대요. 국채 금리 역시 추경 효과 이미 금리에 이제 반영이 돼 있죠. 그리고 추경이 발표된 당일날 국채는 지금 금리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가 부정적 영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이죠. 그렇지만 이번 추경으로 해서 좀 성장 효과가 0.1%포인트 제고하는 것이 지금 한정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추경은 겨우 우리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1% 턱걸이 시키는 그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타의 경기 부양 조치가 병행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타른 목마름으로 우리 추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이 가뭄으로 있지 않습니까?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농부의 심정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빨리 추경에 단비를 내려서 민생의 새싹이 돋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리를 비우신 우리 국힘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될수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1차관님, 조세 부담률 금년 얼마로 예정이 됩니까? 네, 17.6%. 예. 7년 전 수준으로 좀 대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24년 금년까지 세수 결손 얼마로 지금 추계가 되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는 좀 많았고요. 원래는 10조 정도. 그렇죠. 3개년을 합치면 97.5점.
10.3조. 예. 지금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세목 실적이나 저희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제가 조치한 걸 내용으로 중심으로 제가 이번에 세액 경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방 요인도 있고 또 상방 요인도 있고 계속해서 좀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 경쟁을 추가적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향후 경기 변동 사항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예산도 좀 지켜봐야 될,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정부의 그런 의도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세수 결손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죠?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수를 과다 추계를 했든지 아니면은 경제를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했지 않습니까? 방치해서 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생기는 성장 세수 감소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튼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곽선생님 화장실에서만 오시면 이게 좀 되는 거예요. 오케이.